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학술적 쟁점을 교과서에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것도 매우 아주 난해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얘기해서 논문 써도 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대학에 와서도 이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얘기해주면, 그래도 저희 이화대학 학생들은 얌전해서 별로 그러한 질문을 별로 안 하는데, 이 남학생들한테 이제 가서 수업한 교수님들은 거두절미하고 다 혼란스러우니까 선생님 학설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에서 토지를 평균 분작한다. 그 사료에 의해서 역사는 써야 되는데, 그럼 사료의 근거가 뭐냐? 이게 동학사라는 그런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라는 책에 의해서 이제 평균 분작인데, 그건 후대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는 학설도 있고,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패전개혁안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회고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과서에 회고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동학의 농민운동의 사실에 맞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칠로 이 광무개혁에 대한 것도, 한쪽에서는 광무개혁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고정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까지 변해서 이제 일제라든가 많은 열강의 압박 속에서 그래도 자주적인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견해도 있고, 편은 칠러 수구파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또 식민지 근대화론, 또 수탈론. 저는 뭐 제가 광산이권에서 근대사 개화기서부터 일제시대까지 한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그런 정말 너무나 압박받는 불평등하고 정말 잔혹한 세태를 제가 그 현장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수탈론이고, 철도를 세웠어도 일본인 위에서 우선 세운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철도가 있다 할 때 만일에 우리가 그냥 낱개로 뒀으면 우리 알아서 철도가 필요하면 철도를 세울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어떤 토지 개혁이 필요하면 할 것인 걸, 일본이 뭐 우리를 해준 것을 저는 제 입장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교과서 집필팀이 녹여서 일제시대의 진상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 결국 침략이라는 건 정의의, 역사의 진실과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의 개발과 성장과 수탈의 문제도 이게 상당히 또 대립적인 논쟁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연원이냐, 대한민국의 연원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냐, 대한제국이냐, 이것도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거를 논쟁이라는 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어떻게 역사적인 진실과 흐름과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가장 우리의 최선의 그런 함수를 우리가 모색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교과서 그럼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대한민국에서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데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 행위의 역사 교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적 행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판단하는가, 그건 또 우리의 많은 기준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2011년 한국사 교육과정 개발 당시에 가장 첨예했던 이 쟁점이
줄이면 4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1948년에 대한민국의 탄생이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표현의 문제입니다. 탄생된 건 뭐 틀림없는데 표현의 문제에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 하는 데서 여기에서 수립이라고 해야 되는지 건국이라고, 이게 그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했던 그런 이유, 또 여기에서 더 국론의 분열이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검정 지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교과서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도 일반 국민들은 매우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인데 왜 이게 쟁점이 되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글쎄 이게 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때의 우리의 이념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런데 1987년 헌법 개정할 때 4.19 정신 임시정부 법동성 계승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뭐 이런 게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또 자유라고 하면 놓으면 너무 제한돼 있다 해서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는 뭐 인민민주주의, 뭐 공산주의에서 표방하는 것도 다 민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이건 자유민주주의, 지금 민주평통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이거를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검정 지침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해서 교과서들이 다 그렇게 거의 다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쟁점이 한반도에 걸친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에, 그러니까 그때 선거를 실시한 지역이 이 대한민국이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고, 북한은 선거 안 했지 않습니까? 유엔의 권유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실제로 이 한반도에서 선거를 실시한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승인한 다큐멘트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거 가지고도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한반도라는 게 실제로 하는 인정을 못 받은 거거든요. 1990년대야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해석이 아닌데, 또 남한으로 해서 검정 지침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실해진다 해서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교과서는 이걸 지키지 않은 교과서도 있습니다.